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알포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궁극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타고난 체질이란 게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의 몸을 케어해야 훨씬 더 그 사람의 몸을 이해하는 그리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연차거나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한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걸 놓치냐면 어, 이 우리가 해부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몸을 어, 약간 그 책에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 보면 이제 뼈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골 모양. 그리고 사람 모양이 딱 그려져 있고 그 근육들 다 그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가 정상.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그 책에서 배운 거를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나 다른 거,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그 책에 있는 체형대로 바꾸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을 그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 발생하는 이런 오차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사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져도 그 책에 있는 체형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확실해. 이게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체형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은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턱관절이 GM 조인트가 있고 위턱, 아래턱, 그리고 이렇게 막 경추 이런 라인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턱의 그 골격의 크기라던가 턱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턱만 그럴까요?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갈비뼈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 골반도 긴 사람, 작은 사람, 좁은 사람, 넓은 사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전방경사 파악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전연차분들이나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 대충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ASIS랑 PSIS 그 기울기를 보고 정상 기울기랑 비교해서 전방경사냐 후방경사냐, 그래서 허리 커브가 로도시스냐 카이포시스냐 이렇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해부학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애초에 생긴 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긴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 그리고 이 각도의 차이. 이런 게 다 뼈가 생겨 먹은 건데 그렇게.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ASIS, PSIS의 그 기울기. 그게 정상이어도 그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이 있고 거의 평평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환자도 아닌데 환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기울기가 너무 높은데 근데 이 사람 허리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내가 배운 대로는 이 사람 전방경사고 허리 완전 로도시스 과신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사람은 다시 후방경사화 시켜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뼈가 그러면요. 애초에 뼈가 ASIS는 좀 밑에 있고 PSIS는 조금 위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뼈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게 이게 혼선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허리 봤는데 긴장도가 없고 딱 좋아요. 복압도 잘 들어오고. 뭐지?
아니 분명히 이 각도면은 이 사지탈 스타빌리티, 이 DNS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고 갈뼈도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 옵티멀한 이 복압이 생기지 않는 건데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왜 복압이 좋지? 아니면 그걸 복압이 좋다는 걸 평가하는 눈도 없으면 복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치료나 케어를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뼈 모양이 애초에 다 다르다. 어떤 랜드마크로 평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근육으로 봅니다. 근육의 근육이 경직이 돼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근육의 컨디션을 보는 거죠. 텐션이 걸려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경직돼서 텐션 걸린 것도 있잖아요. 뭉쳐서 텐션 걸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텐션이 걸려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 근육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드시스가 정확해, 허리 커브가 정확하고 골반이 똑발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기립근이 과하게 긴장돼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벗거나, 아니면 이 사람만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했거나.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으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랜드마크가 좀 그래도 근육의 이런 컨디션이 좋은 상태면 이 사람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을. 겉으로 봤을 때 좀 그래 보여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 완벽한 걸 목표를 가지고 그걸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엇박이 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걸 애초에 목표를 잡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능을 파악하고, 또 체형 교정도 근육의 컨디션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많이 알아요. 디스크도 유전인 거 아세요? 아까 말했지만 턱관절 이런 거 크기, 모양 다르잖아요.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고3 애들, 이제 디스크 터진 애들 만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물론 고3 디스크 터질 수 있죠.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막 공부하고, 안 좋은 자세로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누구는 터지고 누구는 안 터져요. 그리고 고3 애들은 거의 대부분은 안 터집니다. 근데 다 터진 애들 얘기 들어보면 다 부모님이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장기 관련해서는 가족력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빨리 합니다. 대대로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럼 나도 간이 안 좋을 거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다거나 식습관을 조금 남들보다 좀 신경을 쓴다거나, 애초에 나는 스타트가 간이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스타트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관리한다는 거죠. 근골격계도 마찬가지, 완전 똑같아요. 만약 부모님이 디스크로 고생했다, 아니면 고관절이 아팠다, 나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면 뼈가 닮았기 때문에. 체형은 닮잖아요. 다리 긴 사람, 키 큰 사람, 자식도 키 클 확률이 높죠.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짧고 머리 큰 사람, 그럼 자식도 다리 짧고 머리 클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뭐 허리가 좀 말렸거나 아니면 등이 굽었거나 이런 거 보면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유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이걸 다 문제로 파악하지 말고 이 사람의 유전적인 요소를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의 몸을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굽은 등이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 내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굽은 사람이야. 그럼 펴줘야 돼. 계속 백날 피는 겁니다. 피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애초에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굽은 등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더 굽어지기 쉽겠죠. 환경 자체가 굽은 등이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위가 안 좋다, 식도가 약하다. 이 약하니까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은 이거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도 그렇거든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듯이 몸도 그래요. 건강 체질이 있고 나약한 체질이 있고 뭐 감기 백날 걸리는 사람 있고 백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뭐 손을 잘 씻고 뭐 관리를 잘해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그 체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체질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근거학적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구분 등을 어거지로 그 사람의 유전적인 그런 요소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립으로 만든다는 거는 너무나 무식한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핥기로만 그냥 책만 보고 본 사람이 케어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거는 있다는 거죠. 등이 굽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더 굽어지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그 해부학적인 그 책 내용처럼 중립을 만들 목표를 가지진 않지만 구분 등이 더 굽어지는 것을 개선시키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은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근육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적인 게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유연한 사람과 딱딱한 사람 완전 달라요. 백날 딱딱한 사람은 백날 스트레칭 해도 뻣뻣합니다. 네. 근데 유연한 사람은 스트레칭 한 번 안 해도 유연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 환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허리 환자인데,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체질이 다르니까 그거를 내 평가에 적용해서 그 사람을 맞춤 케어를 하는데 그 요소를 넣어라. 그냥 진짜 역학적인 랜드마크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몸 체질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허리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뻣뻣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뻣뻣한 사람인데 허리가 아프다. 스트레칭 위주로 갑니다. 특히 햄스트링, 고관절 살리기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유연한 사람이다, 코어 쪽으로, 그리고 다리랑 몸을 연결하는 그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장요근과 중둔근이 자동적으로 액티베이션 되게 그런 류의 그 케어의 방향성으로 잡아갈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똑같이 디스크 터지고 똑같이 허리 아파요. 근데 뻣뻣한 사람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유연한 사람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진짜 더 맞춤으로 나아가는, 더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뻣뻣한 사람은 뻣뻣하기 때문에 틀어지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어지고 싶어도 틀어지지 못해요. 뻣뻣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뻣뻣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케어한 그 느낌으로 봤을 때 뻣뻣한 사람은 코어가 있어요. 애초에 되게 단단함이 있습니다. 단단함. 근데 그 단단함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뻣뻣한 사람의 장점, 코어가 있고 단단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해요. 근데 관절의 움직임은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많아지는 게 원래보다 좀 더 심해지면 그 코어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다리가 길잖아요. 이 다리가 뻣뻣하고 무겁고 두꺼우면 허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리 무게가 아무리 코어가 세도, 어떤 코어를 들이밀어도 이 다리를 버틸 수 있는 코어는 없다. 왜냐하면 지렛대 원리로 인해서 허리는 허리는 짧고 다리는 길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 뻣뻣한 사람이 허리 아플 때 적용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체질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경험으로만 했을 때도 문제예요. 만약에 디스크 환자가 왔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니까 좋아지더라. 그럼 유연한데 허리 아픈 사람 왔을 때 텐션감이 없어, 햄스트링에. 근데도 그래도 허리 환자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시켜주면 좋아지니까 그걸 계속 백날 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유연한 사람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유연한 사람은 관절이 잘 움직여요. 좋아요. 그게 자체가 장점이에요. 어떤 동작이 다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동작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 뭐냐?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틀어지면 끝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틀어짐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더더더더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다관절을 우리는 몸을 쓸 때 다관절을 쓰잖아요. 여러 관절이 이 움직임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유연한 사람들은 여기도 유연하고 여기도 유연하고 여기도 유연하고 다 유연하고 이 안정감이 덜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사실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목이 7개죠. C1, 2, 3, 4, 5, 6까지 7까지 7개인데 이 7개를 다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유연한 사람은. 뻣뻣한 사람은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적어서 이 컨트롤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투박하고 되게 대신 안정감이 있죠. 근데 유연한 사람은 충격을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텅 할 때 이렇게 한번 했다 이렇게 한번 했다 이 유연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가 엄청 되는 거죠. 아무튼 유연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다, 단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함을 만들어줘야 허리가 낫는다는 거예요. 코어 운동, 진짜 코어 운동이 이 사람들한텐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사람은 풀어줄 때도 진짜 더 신경 써서 풀어줘야 돼요. 뻣뻣한 사람은 그냥 막 풀어도 알아서 나아요. 왜냐면 코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본값이 코어가 좋아요. 그 상태에서 뭐 팔다리를 풀고 뭘 풀든 뭐 마사지 아니 뭐 어디 뭐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해외에서 뭐 베트남 가서 마사지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아무리 초보라 해도 풀어주면 알아서 나아요. 뻣뻣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건강한 체질이라 했고 임프로브가 나오기가 좋습니다. 근데 유연한 사람, 딱 봤을 때 유연하다. 근데 아픈데 유연한 사람 좀 어려워요. 되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고 진짜 풀어줄 때도 막 풀면 안 되고 진짜 필요한 데만 딱딱딱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더 아파집니다. 왜냐면 불안정한데 풀어버리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풀기도 잘 풀어야 되고 그리고 푸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무조건 코어나 이런 연결하는 개념의 이런 이 단단함을 연결의 개념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유연하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다 알아서 날아다녀요. 여기 막 관절들이 막 얘 따로 막 왔다리 갔다리 다 움직여. 막 연결되는 개념이 없어요. 자유도는 높지만 연결되는 그 약간 커넥션 느낌? 이 텐션이 같이 따라가는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다 따로 노니까. 그래서 연결의 개념이 꼭 필요하고 코어의 개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체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연한 체질이냐 뻣뻣한 체질이냐에 따라서 같은 허리 환자, 같은 어깨 환자, 같은 목 환자여도 완전 다르게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책을 기준으로 이 사람 몸과 책의 그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지 마시고 그리고 랜드마크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산으로 갑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그렇게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이 더 잘 파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물리치료사다. 나는 랜드마크를 배웠고 ASIS 그 각도를 알고 정상 각도를 알고 이래야 허리 커브도 정상화되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다 배웠어. 그래서 환자 오면 완전 이제 그 열의가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ASIS 보고 여기가 좀 더 전방경사 여기 또 후방경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각도를 막 갈아봐요. 그래서 그 각도대로 하는 거예요. 전방경사면 뭐 배 운동을 해준다던가 뭐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허리 근육을 좀 풀어준다거나 뭐 힙 플렉서를 좀 풀어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배운 대로. 그리고 후방경사에는 뭐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한다거나,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확률도 꽤 많다. 근데 일반 사람이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막 만져보겠죠. 막 만져보는데 왼쪽이 약간 긴장도가 막 느껴져. 뭉쳐있고. 아, 왼쪽이 문제네. 전방경사 후방경사 몰라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ASIS, PSIS가 애초에 원래 각도에 비해서 이렇게 위치가 애초에 해부학적으로 돼 있는 사람, 유전적으로 애초에 그 사람의 해부학적 특성인 경우면 산으로 간다는 거죠. 맞을 때는 괜찮지만 안 맞을 때는 산으로 간다. 일반인보다 평가를 못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게 헛똑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몸을 케어하고 바라보고 이 사람의 몸을 이제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를 꼭 확인해야 된다. 장기만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근골격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전적인 게 있다. 그래서 그거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책으로만 비교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지 말고 또 어떤 랜드마크로 보지 말고 근육으로 보고 훨씬 더 오차가 적어집니다. 근육의 결로 보면요. 근육은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체질적인 부분, 같은 통증,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있어도 뻣뻣한 사람이냐 유연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케어 방법이 달라진다. 그게 진짜 더 맞춤이고 더 전문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프라인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1대1 맞춤으로 진행하니까 고효율의 오프라인 교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케어에 진심인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 저도 진심이기 때문에 아마 진심인 분과 만나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어떻게 하는지부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전반적인 케어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지 파악하는 방법, 실제로 몸을 느끼면서 피드백 주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해주시고, 그리고 뭐 주제 필요한 거 또 이제 다뤘으면 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그 의견에 반영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항상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을 돕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 몸도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